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이번 주에 아들하고 둘이서 태국 여행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간만에 푹 재충전을 하고 와서 지금 몸과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 책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문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앙증맞은 일러스트가 눈에 띄일 겁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했던 인간관계의 공식의 핵심을 담았고 제 채널에서 많은 감독님들이 질문 주신 것들을 추려서 중간중간에 넣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재밌게 편집했고요.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집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거 백날 봐봤자 절대 안 바뀐다. 이 타고난 쫄보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지 않는 이상 진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말투와 태도를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서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내 태도가 바뀌어야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사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항상 당하는 사람에서 절대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시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평생 소장하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때그때 읽고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주문해서 봐주세요. 후회는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미있는 심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자기의 약한 자아를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세게 나가는 사람들. 근데 세게 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전혀 세게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나가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은 자기가 약하다라고 알리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야, 너 나와봐. 야, 너 일로 와봐. 꼭 말싸움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꼭 이런 식으로 트러블이 생기면 나와보라고 하든가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자세히 보면요 정말 귀여운 행동이에요. 전형적인 겁 많고 싸울 마음이 없지만 좀 세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데,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보라는 말은 만약에 싸움이 난 그 장소가 공공장소라서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니까 조용하게 나가서 우리들끼리 해결하자, 그런 의미라면은 뭐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전혀 공공장소도 아니고 싸우려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실컷 싸워도 되는 상황인데 꼭 나와보래. 그리고 일로 와보래. 꼭 진짜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싸우거든요. 뭐 언성을 높이든 멱살 잡든. 근데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고 센 척은 해야겠고 겁은 주고 싶고, 자,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잠깐 나와보라고 소리치는 거고, 할 말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가면 되잖아. 왜 일로 오라 그래? 정말로 밖으로 나가거나 그 사람한테 가도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상대방이 나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겁먹을 줄 알았는데 겁을 안 먹고 태연하게 행동하면요 거기에서 큰 당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야 하지마, 너가 참아 그러면서 말리는 사람이 나오면, 특히 그 사람이 여자라면요 갑자기 맥그리거가 됩니다. 우와. 만약에 이렇게 야 너 나와봐, 너 일로 와봐 하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든가, 할 말 있으면 그쪽이 여기로 오세요 하면요 정말 당황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제가 어저께 아들하고 둘이 태국 여행 다녀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60,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세 분이 계셨어요. 비행기 탈 때부터 엄청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으려고 줄 서 있고 승무원분께서 막 승객들 도와주고 있는데 그 승무원 뒤에다 대고 장난식으로 오 하면서 막 놀래키고, 당연히 그 승무원분은 깜짝 놀라서 어머 하고 놀래니까 야 뭘 그렇게 놀래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승무원한테 와인 달라고 해서 계속 와인 마시면서 떠드는데, 그 대화도 진짜 완전 무슨 사춘기들처럼 유치하고 말 같지도 않은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 승객분들이 전부 다 째려보고 뭐야 이렇게 말하면요 뭐이씨 하면서 막 겁주는데, 비행기 뜨는 내내 그런 식으로 웃고 떠들고 승무원이 조용해달라고 부탁해도 걷다 대고 야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계속 떠들고, 완전 자기네가 이 비행기의 주인공이고 모두가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완전 심취해 있는 거예요. 나이를 진짜 모르만 먹은 분들인 거죠. 그 비행기가 밤 12시 비행기라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못 자니까 진짜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승객이 딱 일어섰는데 보니까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귀는 만두 귀에 덩치는 명현만 같은 분이 그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르신들 우리 조용히 좀 갑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전 뒤쪽이라서 그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세 분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PC방에서 떠들고 있다가 고등학생들에게 혼난 초딩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와, 그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짠하기도 하면서, 아니 저 나이 드시도록 얼마나 인생에서 주목을 못 받고 살았으면은 저렇게 나이 먹고 친구들끼리 다니면서 이런 비행기에 타서 시끄러운 걸로 주목받으려고 할까. 근데 살다 보면은 나이를 떠나서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이렇게 모두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과잉된 행동을 하는 분들, 이런 행동은 주로 중2병이라고 해서 사춘기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행동하고 허세를 부리고, 한 예로 길거리를 걸을 때도 다른 분들이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혼자 눈을 부라리면서 사람들을 째려보고 다니고, 좀 세 보이려고 건들건들 폼 잡으면서 걷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우르르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시끄럽게 하고, 혹시나 여자애들이라도 지나가면은 괜히 가만히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찬다든가 그런 주목받는 행동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성인 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그때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중2병스러운 행동을 나이 먹어서까지 한다는 건 이 내면 깊숙이 가득한 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한 과장된 행동을 하는 건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문제에서 비롯이 되고, 외부의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려워서인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내면이 비어있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으로 뒤덮어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듦으로써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식당이나 마트에서 막 진상짓을 하고 알바생한테 막 소리 지르고 사장 나오라 그러고, 자, 이거 보세요. 저같이 귀여운 얼굴도 이렇게 이레즈미 문신을 했더니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조용히 피하시면서, 아, 저 사람들은 겁 많고 약해서 저렇게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면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허세, 욕설, 비속어, 음담패설, 여자 이야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말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꾸미고 행동으로 연기해도요, 이 말이라는 건 처음엔 좀 숨길 수 있어도 시간 지나가면요, 숨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담패설. 사실 남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내가 어떤 여자분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그 여자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남자들끼리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 특히 나이를 먹어서도 그런 내용의 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저급하게 떠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누나랑도 친했고, 또 누나가 일찍 결혼하면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예쁜 여자 조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급하게 음담패설하는 애들이 있으면 너무 싫어서 본능적으로 피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지켜본 결과, 이렇게 꼭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본 애들, 뭔가 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일수록 이렇게 음담패설하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막말하는 애들일수록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겁이 많은 겁니다. 이건 제가 홈플러스 점주 때 시절 이야기인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본사 직원 2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혹시 그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자기 이야기인 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쓰레기 짓을 한 적이 있어서, 아무튼 이 2명은 워낙 평소에 친한 사이였고, 그러니까 우리 점포에 올 때마다 맨날 나한테, 점주님 혹시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어요? 아, 점주님 예고 나왔다면서요? 여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여자 하는 애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하고 저랑 셋이 우리 점포 근처에서 술 한잔 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술 좀 들어가니까 평소에 점잖고 얌전해 보였던 이미지는 다 없어지고, 말끝마다 욕설에 비속어에 거기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점주님, 제가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해운대에서 헌팅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식으로 막 무슨 영웅담처럼 그 여자분을 어떻게 한 거를 막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취해서 막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여자들을 어떻게 했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완전 통달한 것처럼 막 떠드는데,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고 짜증나서 이제 슬슬 나는 집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기 점주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뭔데요? 저 옆에 테이블 보이시죠? 딱 보니까 여자 3분이서 술 드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하니까, 점주님이 가셔서 합석하자고 말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그 2명의 표정이 진짜 간절하게 가서 여자분들에게 헌팅을 시도했으면 하는 눈빛들.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으니까, 아니 같이 한잔하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말해보세요 하니까 용기가 안 난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에서 여자 헌팅해서 어떻게 해서 꼬셨네, 내가 어떻게 했네 하면서 온갖 센 척은 다 했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테이블을 향해서, 저기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할 말이 있다는데 잠깐만 좀 괜찮으시겠어요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분들이 네? 네, 자 말씀해보세요, 같이 한잔하자고 하니까 둘 다 얼굴이 뻘개져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여자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모임에 가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여자들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넘어오고, 또 술 마실 때마다 이거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니까 술맛이 안 나네, 야 부를 여자애들 없냐? 근데 이런 애들 막상 여자분들이 술자리 오잖아요, 그럼 한마디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겁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여자에 대해서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말끝마다 욕설에 비속어에 허세 부리면서 센 척하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알고 보면 대부분 겁 진짜 많고요. 자, 네 번째는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네 번째 부분은 이번에 나온 저의 책의 에필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심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성이 있는 모임에는 절대로 못 나가게 하는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 학교 후배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거슬리면은 틈만 나면 집합시키고 왜 인사 똑바로 안 하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면서 후배들을 통제하고 윽박지르는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야 너가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있을 것 같냐? 야 너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다른 어디에 가도 이 바닥에서 절대 일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면서 협박하는 사장일 수도 있고, 이 아들을 끊임없이 욕설과 폭력으로 통제를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는 인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날까봐,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날 떠날까봐, 후배들이 날 무시할까봐, 저 직원이 그만둘까봐, 내 자식이 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까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아버지는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과거에는 때리면 그냥 맞고 욕을 들으면 듣는 대로 조용히 비굴하게 견뎌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커가면서 더 이상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눈 마주치면서 할 말 다 하기 시작해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앞으로 욕은 하지 마시죠. 그런 식으로 맞선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큰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거나 뭐 협박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 미친 거 아니냐? 어딜 감히 아버지에게 되들어? 너가 나 없이 살 수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하거나 심지어 협박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상실되는 게 두려워서. 이 아버지의 예시가 아니어도요,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그 모든 협박과 가스라이팅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독자로서 당당하게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노하든 말든 협박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당신이 존재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을 통제, 지배, 협박하는 인간들의 공격도 확 꺾여버릴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오히려 확 꺾여서 여러분에게 매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자, 이러한 행동의 핵심 목적은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버리세요. 자, 그게 바로 단독자로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보려고 노력하지만 알고 보면 약한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겉으로 보기에만 센 척하고 내면이 텅 비어있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겁을 먹거나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인간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거나 힘들어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